2호의 정원일기, 정원친구 2호입니다. 오늘 제가 정원일기를 이어가기 전에 책 한 권의 한 부분을 좀 읽어가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책은 선량한 이웃들이라는 유동수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신 책이고요. 서두가 길었는데 한 부분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모든 동식물을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으로 나누는 기존의 사고방식은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분별은 오로지 수확이 풍성해야 하고 식물은 흠결 없는 장식품이어야 한다는 인간의 관념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계속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원일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장미를 저희도 지금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이 장미는 사실은 그동안 농약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름도 지금 사실은 끄는 상태입니다. 맨 처음에는 거름을 제가 배우기는 3월, 6월, 8월이나 9월에 이렇게 3번 하라고 제가 배우기는 했는데, 사실 거름을 제가 끊기도 했고, 사실 물도 지금 끄는 상태에서 이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정원일기 속에서는 식물들이 동물들, 그러니까 곤충들에게 어떠한 그 피해를 받았는지를 조금 관찰해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얘네들이 피해를 받더라도 이유는 왜 그런 부분들을 농약을 안 하면서 얘네들한테 맡겨놓고 가고 있을까? 즉 스스로 이 안의 생태계를 존중해 주면서 자연이 그냥 키워내는 방식을 왜 선택하고 있는지를 정원일기에서 곧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꽃들이 지금 2호의 정원에 피고 지고 있는지 이야기들도 화면 속에 담아보면서 약간 감성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정원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전에 제가 루페 한번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루페 처음 보시는 친구들일 텐데, 이 루페는 조명이 들어옵니다. 조명이 들어와서 상당히 관찰하기가 좋은 이런 루페가 있는데요. 얘를 가지고 여기 신깍지벌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병충해 신깍지벌레가 있을 때 얘네들을 제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걸 사진을 개미 하나 지나가네요. 개미 하나 지나가고 있고, 이름 모를 뭔가 송충이 같은 게 지금 이 안에서 깍지벌레 위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제가 크로즈업에서 한번 담아보도록 해볼게요. 이호가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농약도 안 하고 있고요. 사실은 거름도 지금 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름도 끊고 농약도 끄는 상태에서 얘가 스스로 피울 수 있는 만큼의 꽃양만 그냥 피워보고 나는 그것만 관찰하게, 즐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제가 어떤 병의 증상들이 좀 있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우선은 보세요. 오그라드는 게 보이시나요? 약간 오그라드는 게 보이시죠? 아마 요 뒤엔가 어디엔가 벌레들이 알을 낳았거나 공격을 가하게 되어지면서 이 식물이 자기도 뭔가에 이런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더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있으시면 또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럼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러한 것들이 한번 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발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증상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깍지벌레도 지금 되게 여기 부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증상 때문에 전체를 제가 만들지 않아도 약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죠? 지금도 보시면 여기에 잎이 지금 약간 충이 먹었던 자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새 잎이 있는데, 제가 한번 따볼게요. 따서 보여드릴게요. 멀어서 안 보이겠다. 자,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잎이 있지만 한 잎은 지금 뭔가 줄기가 잘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이 벌레가 있으니까 약을 쳐야겠다라는 판단을 잠깐만 하게 되어지는데, 식물 전체에 있어서 이런 게 전혀 안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느 만큼은 얘가 스스로 장미가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도 지금 장미, 이거 스탠다드 장미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봄에 제가 어떻게 전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전정을 했는데, 이제는 뭐 많이, 다 복원이 많이 되어지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공격을 받았던 흔적들이 몇 군데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정원 친구 2호 밴드에 보면 어떤 친구가 지금 이런 증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막 고민들을 하셨는데, 이제 정원 친구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런 정도를 보시고서는 보고 나서 뭐 그냥 놔둬도 된다라는 의견들을 점점 주고 있어서 저도 아주 흐뭇하게 좀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장미가 공격받았던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격받았을 때의 꽃의 그 크기는 좀 작아지기는 하지만 꽃을 또 안 피우는 거는 또 아닙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공격을 받았던 게요. 제가 봅시다. 전체가 몇 개인데 공격을 몇 개 받았나. 지금 하나, 둘, 세 개, 넷,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13, 14개, 14개 정도 됐네요. 14개 정도 되는데 공격받은 건 몇 개 받았나요? 정확하게 하면 하나, 두 개, 요것도 공격받은 거예요. 세 개, 네 개, 저기까지 5개. 지금 열 몇 개에서 5개니까 거의 한 25%는 지금 공격을 얘 같은 경우는 받았네요. 그리고 얘는 봅시다. 얘는 지금 보니까 얘도 지금 잎이 이렇게 말리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말렸고 뭔가는 이유를 모르지만 생리적 장애가 이렇게 일어났던 걸 좀 볼 수 있어요. 다음에 A4 종이 가져와야겠네. 공격을 받았던 이런 자국이 남아 있는데, 요건 증상이 좀 틀려요. 얘하고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곤충들도 하여튼 얘가 가지고 있는 내성이 좀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얘도 같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한 5개 정도. 얘도 지금 공격 6개, 7개 정도 공격을 좀 받았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한테 막 그 농약을 안 하고 그냥 놔둬서 꽃을 제가 좀 덜 버는 경우,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공격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놔둬보자. 놔둬봐서 얘가 그냥 그렇게 정도에만 커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벌레가 와서 잎을 갉아먹은 자국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잠깐 볼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보이세요? 큰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은 부분이 될 텐데, 공격을 받았는데 그럼 얘 벌레가 여기를 다 갉아먹었냐? 안 그렇다라는 거죠. 얘가 지금 와서 딱 먹을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도 이걸 맨날 먹는 게 아니라 얘가 번식을 하거나 얘가 생육을 본충이 막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나타나서 얘를 갉아먹는 거지, 전부 다 1년 내내 갉아먹는 건 아닌 것처럼 저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잎이 1장, 2장, 3장, 4장, 그죠? 4장, 그 저기 5장, 뭐 그 정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굳이 요 몇 장 때문에 그 농약을 치는 거는 안 해도 뭐 큰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장미만 계속 장미만 쫙 심어 놓은 게 아니라 장미와 함께 했을 때에 뭐 꼭 이 식물은 좋다 안 좋다라는 뭐 데이터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식생을 제가 적절하게 계속 섞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만약에 이런 같은 품종으로 싹 도배를 제가 해서 심다 보면은 공격을 일시에 그때의 그 품종에 좋아하는 고충이 어떻게 나타났을 때에 다 먹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식생을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곤충은 딱 그것만 곤충이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걔네들 입맛까지. 하지만 그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딱 그것만 먹다 보니까 전체를 식생을 다양하게 했다라는 것은 정원에서 되게 중요하다. 특히 장미 정원을 만들 때에는 특히 더 다양한 식생들을 우리가 심는 것은 병충해로부터 우리가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호스타 종류입니다. 호스타 종류 제가 잎을 한번 몇 장 잘라 보도록 해볼게요. 얼마나 잎이 큰 거가 있는지. 위에 거 자르면 좀 아까우니까 아래쪽 부분 거를 한번 잘라 볼게요. 아래 부분 거 하나 자르고요. 자, 얘 하나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한번 볼게요. 제 얼굴 크기하고 거의 맞먹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거든요.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라 볼게요.
요것도 사실은 두 개의 무늬가 조금 좀 달라요. 근데 크기도 지금 다른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요거 하나 잘라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라볼게요. 아주 작은 잎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잎. 그 다음에 색감도 지금 다 달라요. 색감도 달라서 아래쪽 거를 따주면 이렇게 저번에 큰 스트레스 없이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잘라보고요. 제가 하나 더 잘라보도록 해볼게요. 아, 카메라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다음에 천천히 제가 움직여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제가 몇 장 잘라봤고요. 이쪽에서 제가 좀 몇 장을 한번 더 잘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나름 괜찮은데? 한눈에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누가 촬영해주면 더 좋은데, 잠깐 또 이어가 볼게요. 이런 잎들이 있는데, 이런 잎들에서도 약간 요런 아이들은 지금 약간 반잎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에 약간 노란색 무늬를 좀 가지고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얘는 약간 흰색이 있는데 얘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얘도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아래쪽에서 잘라보시면 꽃대를 좀 제가 좀 길게 좀 잘라볼게요. 요거 하나 잘라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물방울이 댕글댕글 굴러다니는 게 가장 요거 한번 신중하게 자르게 되네요.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잠깐만요. 그래도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줘야 되니까 이거 잘라볼게요. 전쪽에서 이렇게. 지금 크기가 상당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요. 이거는 제 얼굴보다 더 큰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모양들이요. 방금 전에 잘랐던 이 잎들하고 달리 이쪽은 또 다른 색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제가 이렇게 잘라 볼게요. 자른 다음에 그 크기들을 잠깐 볼 건데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더 작은 잎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워낙 많아서 개체수가 부담 없이, 그 다음에 얘도 또 하나 잘라 볼게요. 그 다음에 요런 색감 매치들이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안 보이는구나. 제가 앉아요. 요런 색감들, 표현들. 그러니까 요런, 잎, 호스타 종류가 이렇게 잎이 있지만, 제가 더 앉으면, 잎이 있지만 요런 지금 한구조팝이 요런 색감이 가지지만 뭔가 다른 잎의 크기들 크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떤 형태들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섞여 있을 때 호스타 종류들이 되게 예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저 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몇 개 제가 잘라 볼게요. 마음껏 잘라 보네요. 이거 하나. 지금도 여기서도 보시면 멀리서 보니까 얘는 어떤 질감도 이렇게 달랐을 때 보여주는 느낌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호스타 종류는 약간 반음지에서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북향이긴 하지만 여름철에는 사실은 빛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도 호스타가 이 정도 조건에서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원 일기인데 뭔가 또 이야기를 마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따가 이거 제가 한번 쭉 나열해 가지고 어떤 품종들이 어떤 크기를 어떻게 있는지 한번 제가 꼭 한번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정원 모습으로 이어가 볼까요? 호스타 잎 종류들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아까 제가 좀 잘랐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종류가 많은데 크기도 제가 이제 제 손을 갖다 대봐야 좀 느낌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니까 제 얼굴보다도 사실은 더 커요. 이런 종류들, 그다음에 이런 종류들. 가만히 색감을 좀 더 즐겨볼까요? 이런 느낌들, 그다음에 노란색인데 또 이런 느낌들. 노란색을 끼고 있지 않지만 비슷한 계열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느낌들, 또 이런 느낌이 정말 다양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 안에서 약간 호스타 종류들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아놓고 심고 그 사이에 다른 질감의 식물들을 좀 심어 놓으면 좀 멋스러운 연출이 호스타 정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튤립들 꽃대를 좀 잘라서 이제 버려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광합성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남겨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황금 꽁의 달인가요? 그거 한번 보러 갈게요. 이게 좀 황금꽁의 다리입니다. 다리인데, 한번 제가 카팅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거 앞전에 한 2주 됐나요? 한 3주 정도 됐나? 한번 제가 잘랐더니 어떤 증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른 거는 초장은 그냥 없어졌고, 다시 꽃대가 밑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올라온 거죠. 그런데,
작년보다는 꽃이 지금 원래는 암 잘랐을 땐 꽃대가 여기만큼에서 폈었거든요. 근데 한번 자르고 나서 꽃대를 좀 보니까 거의 한 20cm에서 30cm 밑에서 지금 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키울 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5월 첫 주니까 제가 4월 한 중순, 경기도 기준으로 4월 중순경에 제가 자른 거를 좀 볼 수 있죠. 그때 거의 반 이상 제가 카팅을 날렸더니 바로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대를 내가 조정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꽃을 어느 높이에서 키우고 싶으냐라는 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인동이 이 인동입니다. 얘도 사실은 제가 이거 한창 오래 전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 라인들은 좀 다 잘라내고 좀 여기에 굵직한 거 몇 개만 인동을 올려서 굵직하게 올린 다음에 거기서 가냘프게 선이 떨어지려고 하는 걸 하고 막 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즈앤이 그거 왜 잘라 꽃을 막 그래가지고 제가 못 잘랐는데, 한번 요 인동초는 가능하면 좀 굵은 가지를 좀 몇 개만 남겨놓고 싹 잘라서 장미 유인하듯이 몇 개의 가닥만 잘 올리고 거기서 꽃들이 좀 이렇게 피게 해서 라인이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사실 라인이 되게 지저분해요. 그래서 약간은 정돈된 그런 느낌의 인동초도 보는 건 어떻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캐모마일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다 거의 캐모마일이 이제 반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면 캐모마일이 잔디를 이길 것 같긴 한데, 잔디도 그 사이에서 사실은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세 번 자른 거거든요. 근데 자르자마자 바로 자르고 나서 바로 지금 꽃대가 옆에서 올라오는 거를 제가 좀 볼 수 있거든요. 좀 이따 이제 클로즈업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일로 떨어지면서 그냥 풀발, 그러니까 캐모마일 반, 잔디 반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그 컨디션에서 저희가 이렇게 뭘 많이는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밟아주진 않아서 어떻게 이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잔디밭이라고 하는 이 열려져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잔디라고 하는 것만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시면은 뭐 클로버도 일부 좀 나기 시작을 했고요. 다른 작물들이 좀 나기 시작하는데, 대신 잡초가 씨만 맺지 않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씨만 좀 떼고 있는데, 뭐 다양한 식생들이 잔디 공간에서 그냥 자유롭게 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도 지금 보면 냉인가요? 이거 꽃대만 살짝 한번 제가 잘라 볼게요. 잘라 가지고 잔디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잔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한번 키워보는 이러한 위험한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꽃대가, 근데 아마 캐모마일을 제가 꽃대를 좀 안 자르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번지기 시작하면 여기는 막 캐모마일 밭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예쁜 식물이 있는데 얘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오늘 좀 예쁘게 보이는 식물은 차이브입니다. 차이브는 거의 파하고 비슷하게 뭐 올라오기도 하고, 꽃 모양도 파하고 비슷하죠. 아마 같은 식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브가 번식력이 상당히 셉니다. 저쪽에도 차이브가 있었는데 이쪽까지 막 이렇게 번져 오면서, 하지만 다른 식물들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백합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물에게 이렇게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보라색 색감을 주방 앞에서 이렇게 퐁퐁퐁퐁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키도 지금 제가 보시면 제 무릎 정도에 대한 지금 키도 정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향은 있을까요? 향은 코가 제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약간은 나긴 나는데, 무슨 이게 좋은 향이다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륨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알륨 찾으러 갑시다. 알륨 볼게요. 그다음에 알륨이 여기 있습니다. 알륨 한번 볼게요. 이제 알륨이 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이 들어도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이 식물. 그래서 주방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거실 앞에서 보시면 약간 계열은 뭐 핑크에 뭐 보라 약간 비슷한 계열인데, 얘가 앞에서 지금 바람에 흔들리면서 요
좀 더 큰 덩치의 알륨이 이렇게 피다 보니까 거실에 제가 어제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요 색감이 확 눈에 띄게 되어지면서 이쪽에 제 눈길을 좀 끌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식생들이 어느 정도의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피어나면 되게 좋은 연출을 할 수 있고, 2호 정원은 사실은 여기는 뭐 제가 뭔가 식생군들을 뭐 조합을 이렇게 멋스럽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식물들을 어떻게 크는지를 제가 관찰하고 싶어서 되게 약간의 무질서가 이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할미꽃도 지금 꽃을 피웠지만 얘가 지금 꽃대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왔을 때 꽃은 아니지만 씨앗이 맺힌 요 모습조차도 사실 정원에서 되게 멋있는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수선화들 지금 자르는 것들, 꽃대를 그때 앞전에도 제가 앞전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르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 뭐 퇴비통으로 보내줄 수도 되고 그냥 정원에다가 좀 짧게, 지금 보시면 약간 짧게 잘라가지고 정원을 그 자리에 그냥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밑으로 지금 거의 다 쏙쏙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랐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기 쉬워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향수선인 건데요. 얘도 지금 제가 꽃대가 있던 거 자르고요. 잘랐죠? 자른 것들을 여기에다가 보이세요? 여기다가 그냥 바로 잘란 거를 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이거 그냥 다 땅으로 다시 토양으로, 물 나온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물이 막 잔뜩 나오네. 이 안에서 잘라가지고 다시 정원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안쪽에, 앞쪽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2호의 정원 일기 잘 보셨나요? 오늘 2호의 정원 일기에서는 찾아봤던 것이 아마 호스타 종류들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장미가, 식물들이 막 공격을 받았지만 제가 그렇게 안 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사실 이 정원은 벌써 3년 정도 됐죠. 물을 안 주고 있거든요.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이 봄비가 요즘 올해는 제가 왜 이렇게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알아차렸어요. 봄비가 올해처럼 이렇게 자주 조금씩이라도 자주 내리고 있는 것은 식물들이 생육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쫙 내리는 게 아니라 자주 이렇게 내려주는 거는 식물들에게 참 좋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정원 일기 재밌게 보셨나요? 아침마다 이렇게 있으면 아침에 막 제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제 마음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아침의 정원도 있고요. 밤에는 저 툇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풍경과 바람을 느끼면서 앉아 있어서 정원을 즐기는 느낌도 상당히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 친구들, 지금 봄 소식이 정원 친구 네이버 밴드에 매일 많은 친구들이 소식 올려주는 거 제가 잘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꽃 소식 어디인가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원 친구 네이버 밴드에 오셔서 함께 공유도 해보시고 다양한 이야기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 아침 7시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